33년 기자 경력, 신문사 대표 남성숙의 호남 천년 동안 우리가 꼭 알아야 할 인물 이야기, 전라도 천년의 얼굴책 내용입니다. 한 추상화가의 빨간 마후라, 양수아. 내가 다리를 절룩이는 것은 내 다리가 병들었기 때문이 아니라 이 땅이 병들었기 때문이다. 라는 농담을 잘했던 서양 화가 양수아. 영화 남무군의 문화공자군으로 나오는 이가 바로 양수아다. 인물이 수려해 보는 이들을 즐겁게 하고 지극히 인간적인 감정을 지녀 따르는 사람이 많았던 정열과 낭만의 화가 양수아의 가슴 아리는 지리산으로부터 왔다. 6.25라는 민족사의 비극 앞에서 말지산의 전력을 새긴 탓에 남은 삶을 술과 외로움으로 지냈다. 양수아는 1920년 전남 보성군 견백면 은덕리에서 났다. 가게를 더듬어 올라가다 보면 15대 조부가 조선시대 문인화의 거장이자 호남 화단의 원조인 양팽손이다. 어린 시절 그는 책, 단벽, 노트에 온통 그림만을 그릴 정도로 남다른 재질을 보였다. 당시 다니던 보성 견백 공립보통학교 4년을 마치고 그 학교 교장의 주선으로 일본에 건너가 중학교를 졸업했다. 당시 일본 전쟁화가로 유명한 미야모토의 문화에 들어가 사파 공부를 하면서 가와바다 미술전문학교에 진학했다. 이 학교에서는 서양화가 배동신, 박고석, 영화감독 신상옥이 재학하고 있었다. 일본 유학 시절 양화백은 일본의 신문, 잡지 등의 사파를 그려 학비를 충당했다. 졸업 후 1941년 중일 전쟁이 한참 진행 중인 12월 말 그는 중국 북경으로 갔다. 징용에 끌려가지 않기 위해서였다는 후문이 있다. 해방 후 양화백은 광주로 돌아와 강용훈 화백과 함께 추상운동을 펴기 시작했다. 이어 1948년에는 파스텔로 그린 추상화전을 광주미 공보원에서 가져 지역 화단에 큰 충격을 주었다. 당시 오지오 화백의 영향 아래 아카데믹한 구상회화가 주조를 이뤘던 호남 화단에 급격한 추상의 출현은 하나의 큰 사건이었다. 광주 화단에 추상회화의 꽃이 피어나려나 했더니 한국전쟁 발발 직후 갑자기 양화백의 모습이 광주에 보이지 않았다. 그가 왜 빨치산이 됐는가는 지금도 정확히 밝혀지지 않고 있지만 그가 없는 사이에 양씨 일가는 쑥대밭이 되고 말았다. 안동에서부터 따라와 양화백과 동거를 하며 아들 현승을 낳았던 에스코도 매일 경찰에 불려다니며 당한 고문을 이기지 못해 일본으로 돌아가 버렸다. 전운이 가시자 산에서 내려와 목포여고 제자인 과곡남과 결혼하나 부역자였던 그는 자유를 차단당한 채 방황을 했다. 재직 중이던 광주 사범과 집, 잘 다니던 골목에서 맞닥뜨려야 했던 형사들에게 월급의 대부분을 빼앗기고 쫓기듯 화실로 뛰어가 암울한 그림을 그리곤 했다. 그는 검정과 하얀색, 빨강과 초록색 물감을 뒤범벅해 화면 가득 어수선한 선을 늘어놓고 답답한 마음에 날개를 달아 그림을 그렸다. 그의 작품 세계는 대개 3기로 나눈다. 해방 직후 초기 크레파스를 이용한 반추상, 가장 활동이 왕성한 50년대 후반부터 60년대 초까지로 이어진 화이트 계통의 중반기, 60년대 후반부터 죽을 때까지 암갈색 시대를 엮었다. 무엇보다도 인간다워야 한다는 것을 늘상 강조했던 그는 화가 이전에 훌륭한 스승으로도 영원히 남아있다. 순수한 예술인이 될 거야. 단지 이 이유 하나만으로 말년의 교직을 훌훌 털어버린 그는 70년 초 평생 수건이었던 서울 개인전을 기획해 1971년 9월 국립공보관에서 장렬, 상은 등 안갈색 주조의 작품을 선보여 중앙화단의 인정을 받았다. 그러나 그림은 한 점도 팔리지 않았다. 이 전시에 실패한 양화백은 이듬해 10월 여수에서 24번째 전시를 마지막으로 갖고 쓰러졌다. 촌놈이다. 촌놈의 세상이다. 라는 말을 내뱉아 가슴을 풀곤 했던 그는 1972년 10월 전남대 부속병원에서 급성 강경화증으로 숨졌다. 장례식은 전라남도 미술협회장으로 치러졌다. 광주시 북구 오치동 뒷산 장지에서는 그와 가까이 지냈던 강용훈, 배동신, 최종섭 등의 지역 화가들이 빙 둘러서서 안타까운 마음을 쓸어내리며 그가 잘 부른 빨간 마호라를 합창했다. 우리나라
비구상의 선구, 치열한 예술혼을 가진 작가, 도전과 대결의 삶을 산 방랑자라는 수식어가 붙어있는 이 화가는 근대 한국 화단에서 가장 처절한 작가 정신을 보여준 이다.